정시의 사주명리 113강은 금여록입니다. 금여는 황금으로 만든 임금님이 타는 수레이며 이 수레를 탈 만큼 지체가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금여록의 여의 글자를 줄여로 표기하여서 황금으로 녹봉을 준다는 뜻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마는 금여는 수동적 의미가 강하기에 능동적인 줄여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황금으로 만든 수레를 타면서 녹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금여록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금여는 황금수레로서 임금이 타는 황금수레를 말하며 금여의 녹은 고관대작과 같은 높은 신분과 녹이 풍부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주에 금여가 있으면 그 성격이 온유하고 인품이 남다르고 또 용모가 단정하며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품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또 금여를 갖추면은 머리가 영리하고 재주가 뛰어나서 발명한 제품으로서 자기의 업을 열어서 성공하거나 공무원으로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금여록이 사주에 있으면은 남녀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시지에 또 금여가 들면은 평생토록 친지와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덕이 많아서 평생토록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금여를 각 일간별로 알아보면은 갑일간인 경우에는 진토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 진토는 12운성으로 세지에 해당합니다. 양간은 전부 세지에 해당합니다. 을목의 경우에는 사화를 만날 때가 즉 금여이며 또 12운성으로서는 목욕지에 해당합니다. 또 병화와 무토는 미토를 볼 때 금여에 해당하면서 또 12운성으로서는 역시 양간이기 때문에 세지에 해당합니다. 정화와 그리고 기토 은간은 또 신금이 금여에 해당하면서 목욕지인 12운성으로 목욕지인 신금이 즉 금여에 해당합니다. 경금은 술토를 보면은 금여이며 양간이기 때문에 또 12운성으로 세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일간은 해수를 보면은 금여이며 음간이기 때문에 목욕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임수는 축토를 보면은 금여이며 양간이기 때문에 역시 세지에 해당합니다. 계수는 음간으로서 임목이 금여이며 목욕지가 됩니다. 금여록은 양간이 세지에 해당하는 것은 힘의 정점인 왕지를 바로 지나한 상태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이제야말로 일신의 안일만을 생각하여서 편안하게 지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태평세월의 시기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또 한편 금여록의 은간이 목욕지에 해당하는 것은 은간의 속성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 후에 오는 기쁨이 가장 클 것이니 이 시간이야말로 아무것도 부럽지 않는 상태로서 그야말로 최고의 상태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술로 성공한 사람과 종교인
그리고 외교인, 외교가에서 외교를 하는 사람들은 금요록의 사람이, 금요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금요록은 재성과 관성의 복신을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록의 지지를 배우자의 일지가 금요록의 지지를 형하거나 충하거나 합하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자인 경우에는 금요록이 상실되어서 금요록을 발현시키지 못하여 궁합에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금요록이 없고 배우자인 일지에만 금요록이 있다면 남녀 간의 궁합은 아주 길한 편이 되겠습니다. 금요록이 용신과 금요가 같을 때는 크게 발복하고 기신이 금요일 경우에는 발복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금요록도 금요의 지지를 형충하거나 합을 한다면 금요록이 상실됩니다. 다음에는 금요가 성립되는 지지와 또 제외되는 일주의 예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갑목일간이 진토를 보면은 지지 어디에서나 연지나 월지, 일지, 시지 어디에서나 진토를 보면은 금요가 되지만은 갑술 일주가 되면은 금요가 없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술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을목이 사화를 보면은 금요이지만은 지지 어디에 있어도 금요가 되지만은 단 을해 일주만은 금요가 되지 않고 금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해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병화와 무토일간은 미토를 보면은 금요이지만은 지지 어디에서도 금요이지만은 병술일주와 무술일주에는 금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술미 형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술미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화일간과 그리고 기토일간이 신금을 보면은 금요가 되지만은 그러나 정사일주와 기사일주는 금요가 없습니다. 사신형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신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화와 그리고 신금이 사신형살이 됩니다. 경금일간이 술토를 보면은 금요에 해당하지만은 그러나 경진일주만은 금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술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금일간이 해수를 보면은 지지 어디에서나 해수를 보면은 금요가 되지만은 신사일주만은 금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해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해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수일간은 축을 보면은 지지 어디에서나 즉 연지나 월지나 그리고 시지에서 축을 보면은 금요가 되지만은 그러나 임자일주에서는 금요가 성립하지 않고 금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의 글자와 축의 글자가 자축 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수일간이 임목을 보면은 금요가 되지만은 그러나 개해일주만은 금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해 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밑에는 전부 위의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갑목일간의 경우에서 갑술은 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요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고, 을목의 경우에는 을해는 충으로서 금요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일간과
무토일간의 경우에는 병술이나 무술은 금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고, 정일간과 기토일간의 경우에도 역시 정사나 기사 일간은 금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간 일주가 되겠죠. 경금일 경우에는 경진, 신금일 경우에는 신사, 그리고 임수일 경우는 임자, 계수일 경우는 계해, 전부 다 합이나 충으로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금여록이 지지 내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 금여록이 방합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삼합을 이루어서 십성적 오행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본성이 바뀌는 것으로서 금여록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갑일간의 경우에는 진토가 금여록이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지에 방합을 이루어서 인묘진의 방합을 이룬다면은 금여의 토의 기운이, 즉 방합을 이루어서 이 진토가 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목의 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금여가 성립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인묘진이 아니고 지지에서 신자진의 삼합을 이룬다면은, 삼합을 이룰 경우에는 신자진이기 때문에 수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가 즉 수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여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목의 경우를 보면은, 을목은 사화를 보면은 금여록이 됩니다. 그러나 사유축해서 삼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의 기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의 기운이 금여가 즉 금의 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삼합이 바뀌기 때문에 금여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화와 그리고 무토의 경우를 보면은 미토가 금여록인데 각각 사오미의 방합을 이루거나, 그러니까 토의 기운이 화기로 바뀌었죠. 화로 바뀌거나 해묘미해서 목으로 바뀔 경우입니다. 금여가 전부 목으로 바뀌어서 토의 기운이 화나 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정일간과 기토일간의 경우에는 신금이 전부 금여록이라고 했는데, 지지에서 신자진해서 삼합을 이룰 경우에는 금여의 신금인 금이 즉 신자진 수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수로 바뀌기 때문에 금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본기가 바뀌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토가 토의 기운이 금의 기운으로 바뀌거나 또 화의 기운으로 바뀔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신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의 기운이, 수의 기운이 해묘미 목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임과 축의 경우에 임이 축의 글자를 볼 때는 금여인데 축은 토의 기운이죠. 토의 기운이 해자축 해가지고 수로 바뀌는 경우이고, 사유축 하면 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는 기운으로서는 금여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개수의 경우는 임목을 보면은 금여라고 하였는데, 인옷을 하여서 삼합이 되어서 즉 화기로 바뀌면 목의 기운이 인옷을 화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즉 금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전부 이러한 것을 전부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갑목의
간목에서 진토를 보면은 진의 토를 보면은 금녀가 되는데 임묘진의 즉 방국을 이루어서 목으로 변화하였다 했습니다. 토가 방국을 이루어서 목으로 변화하거나 아니면은 또 신자진으로서 삼합으로 이뤘기 때문에 수로 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즉 목이나 수로 변했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변했기 때문에 전부 다 금요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볼까요? 개수가 임목을 볼 때는 임목은 목의 기운인데 인옷을 해서 삼합으로 화로 변화하여서 본성이 바뀌어서 금여성이 즉 금여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밖의 금요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금요록이 있으면은 예의가 바르고 성격이 온화하며 총명하고 재치가 있으며 귀한 품성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존경과 호감을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금요록이 시주에 있으면은 근친자의 도움이 있고 자손이 번창하고 귀하게 되는 인물이 나타나며 효도하는 자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요록이 일지에 있으면은 처가 아름다우며 기티가 나기도 하며 처가의 덕도 있으며 출세의 길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금요록이 있는 명주는 본인도 좋은 기운을 가지고 타고난 것이지만 자신의 복이 배우자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금요록을 가지면 그 배우자는 고집과 아집이 있는 사람일 수 있기에 부부 사이에 합을 잘 맞추어 가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배우자의 복이 좋다는 것이기에 배우자의 뜻에 따르면 더욱 길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록을 가지면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쉽게 잘 헤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면 금요록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일이 계속적으로 생기기 쉽고 개인은 파산할 수도 있으며 파멸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금요록을 가진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백과 지식 백과에 있는 강경화 대한민국 38대 외무부 장관입니다. 생년월일은 1955년 4월 7일로 나와 있고 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보면은 개축, 갑인, 정사, 무엇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축시로 추정하여서 설명합니다. 연주에 있는 을미와 시주에 있는 개축은 둘 다 백호살로서 타고날 때부터 연주에 있는 을미 백호살이며 또 개축도 백호살입니다. 그래서 타고낼 때부터 연주, 여기는 시주이기 때문에 타고날 때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 강성의 힘은 계속된다고 했고 계속되며 월주에 있는 경진과 일주의 무술은 둘 다 모두 개강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경진, 개강, 월주 그리고 무술, 일주, 개강입니다. 전부 다 둘 다 개강살입니다. 여기는 백호, 여기도 백호죠. 사주 전체는 두 개의 백호살이 개강살 두 개를 감싸고 있는 형국으로서 카리스마와 강성은 타고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무토일간의 일지 모두 가색격을 이루어서 토로서는 최강성입니다. 일지가 술토, 그리고 진월에 났고 미년에, 그리고 을미년이죠. 그리고 축토, 진, 술, 축, 미로 전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색격이 됩니다. 가색격을 이뤄서 토로 전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로서는 최강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서 무토일주의 천을 기인인 미와 축이 태어나서부터 생을 다할 때까지 계속되는 형국이며, 무토의 천을 기인은 미토와 축토가 천을 기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미년에서부터 일단 생을 다할 축 때까지 천을 기인의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형국이며, 더욱이나 황금수레를 탈 수 있는 금여록까지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니 가히 최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토의 금여록은 미토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금여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서 미토가 형충파해되지 않고 합도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서 가히 최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씨의 사주명리 113강으로 황금마차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지체가 높은 금여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합니다.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